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제가 이렇게 순행 특별기획 3부작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특이점이온 순행편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범한 순행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커스텀 순행이라는 건 원래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커스텀 순행이죠. 자,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특이점이온 순행편인데요. 지금 보이는 부품들은 구독자님 한 분이 빌려주셨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분인데 영상 한번 찍어보라고 이런 거를 빌려주셨습니다. 일단 제품을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분이 SFF 시스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부품들이 다 미니멀한 PC를 커스텀하기 위해서 출시된 제품들이에요. 얘는 CPU 블럭인데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얘부터 한번 뜯어보죠. 상단 아크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다가 DDC 펌프를 직접 달 수가 있어요. 아예 펌프 일체형으로 나온 블럭은 봤었는데 이렇게 펌프를 따로 결합할 수 있는 블럭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제품이죠. 그러면 이건 뭐겠습니까? DDC 펌프죠. 이거는 땡땡 시스템에 주문을 해서 제가 직접 받아볼 수 있게 저희 집으로 배송을 시켜주셨습니다. 아, 땡땡 시스템이 아니고 땡땡 시스템 즈. 이 업체는 바로 요게 중요합니다. 즈. DDC 펌프고 EK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입수 출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쓰는 것 같진 않습니다. 여기도 입출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해해서 이 안에서 모터만 꺼내가지고 여기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이 DDC 펌프는 지금 이 자체로 펌프의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터하고 펌프탑이 결합이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는 전원 연결하고 물 집어넣으면 물 쏩니다. 이 자체가 지금 펌프예요. 그런데 얘도 지금 이게 펌프탑 역할을 겸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두 개를 합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매뉴얼에 봐도 이 펌프랑 결합하는 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한 장이 다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얘를 무조건 뜯어가지고 이 안에서 모터만 꺼내서 여기다 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이 구독자분께서 제 취향을 또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하시고 이런 재밌는 물건을 던져줬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뜯지 말라고 또 별나사예요. 근데 하필 또 여기 맞는 비트가 있어. 이거는 뭐 무조건 뜯으라는 하늘의 뜻이죠. 뭐 이거 뜯다가 고장나면 당연히 제가 하나 잠수입니다. 야, 이거 새 건데 여기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있네요. 예, 별거 아니네요. 이거 분해하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끼우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화기도 바꾸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블럭을 결합해 보겠습니다. 이 매뉴얼에서 볼 거는 이 오링의 위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링이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겠네요. 세 개만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하나 또 있네요. 네 개 맞습니다. 자, 제일 작은 오링을 여기다 하나, 두 번째로 작은 오링을 여기다 하나, 세 번째로 작은 오링을 여기다 하나. 자, 이렇게 오링 3개 끼운 얘를 가지고 얘랑 결합을 해줍니다. 나사가 긴 게 4개가 있고 짧은 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결합할 때는 이쪽 면에서 긴 나사 4개로 조립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완성됐고요. 뒤집어서 마지막 남은 제일 큰 오링을 끼워줍니다. 이 오링을 끼우려면 얘를 먼저 올려놔야 돼요. 요 미세수로 방향에 맞춰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요 방향이니까 요렇게 올려놓으면 되겠네요. 짧은 나사 남은 거 4개로 결합하시면 됩니다. 예, 블럭 조립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펌프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는데 나사가 따로 없네요. 그러니까 펌프에서 분해한 이 나사를 쓰는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여기다 끼우고 나사로 조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블럭 키트에는 이거 결합할 때 쓸 수 있는 나사가 따로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이 펌프를 분할 때 풀었던 이 나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길이가 이렇게 짧습니다. 이 길이로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나사 중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이 나사 구멍에 딱 맞으면서 길이도 적당한 나사가 있겠냐고요. 일단 이 구멍에 맞는 나사를 찾긴 찾았습니다. 문제는 또 이 길이가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또 길어도 안 된단 말이죠. 꽉 눌러주지 못하면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될 것도 같은데 일단 길이는 둘째치고 일단은 이게 똑같은 게 4개가 있어야 되죠. 야, 또 귀신같이 4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가리가 너무 커가지고 요 구멍 안에 쏙 들어가진 않아요. 요런 식으로 지금 튀어나오거든요. 이거를 꽉 조였을 경우에 여기 또 자국이 남으면 안 되는데 와샤를 써볼까? 이 와샤를 쓰면 자국이 안 남지 않을까요? 예, 도전!
일단 와셔를 사용해서 결합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누수만 안 생겼으면 좋겠고 이거 풀렀을 때 이 와셔 자국이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와셔 자국이 만약에 남았다 그럼 또 잠수입니다. 찾지 마세요. 완성된 모양은 이렇습니다. 구조로 봤을 때 여기가 입수고 여기가 출수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테스트 시스템을 조립할 건데 이 블럭의 원래 목적에 맞게 SFF 시스템으로 조립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뭐 케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작은 케이스로 순행할수록 구상도 많이 해야 되고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수정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지금 가장 큰 목적이 테스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충 얼른 하나 뚝딱 만들겠습니다. 일단 얘로 펌프랑 블럭은 해결이 됐고요. 추가로 더 필요한 게 라디, 물통, 라디팬, 호스, 피팅, 용액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유속이 잘 나오는지를 테스트 해보려면 디지털 유량계가 있으면 좋은데 있긴 있어요. 이 방 어딘가에 분명히 있긴 있는데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중간에 얘를 하나 달아가지고 유속이 얼마나 나오는지 눈대중으로라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지를 보면 대충 감이 올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라디가 필요한데 원래 목적이 SFF 시스템이었던 만큼 뭐 2열 라디 정도면 충분하겠죠?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열 라디. 원래 제가 쓰던 그 큰 2열 라디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서 진작부터 걔를 하나 또 살라고 그랬는데 단종인가 봐요. 그래서 뭐 아쉬운 대로 얘도 400mm 라디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원래 제가 쓰던 것보다 이 두께가 얇습니다. 가격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해요. 어쨌든 얘도 성능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오늘 한번 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디를 쓰려면 또 200mm짜리 펜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펜 종류가 꽤 되긴 되는데 다 약합니다. 조용하면서 센 펜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때 제가 만들어낸다니 터치가 높은 애를 찾기가 힘듭니다. 결국에는 앞전에 썼던 그 펜을 다시 써야 될 것 같은데 걔가 비싸거든요. 최저가가 개당 65,000원 정도 하는데 그거 두 개면은 130,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 작전을 썼는데 130,000원이면 그 펜이 두 개 달린 케이스를 하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또 샀다는 거 아닙니까? 케이스 자체가 마음에 드는 건 절대 아닌데요. 요거 때문에 산 거죠, 요거 때문에. 요 펜을 두 개 살 가격이면 이 케이스 전체를 삽니다. 어쨌든 이 케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펜 두 개이기 때문에 빨리 이 펜들을 적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멀테이크의 이 시리즈는 딱 이 200mm 펜 두 개 빼면은 그냥 평범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그냥 이거부터 잡아 뜯으면 돼요. 이게 케이스에 원래 달려있는 펜허브입니다. 이 케이스랑 같이 쓸 게 아니라면 얘까지 같이 떼어내야 돼요. RGB까지 얘가 같이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스위치에서부터 연결된 케이블인데 얘는 이제 뽑아 버리고요. 예, 크기는 아담하죠. 두께는 이 정도입니다. 제가 원래 쓰던 게 한 이 정도 되니까 두께는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든 파워를 다 850W 이상으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저 3080 슈프리맥스 때문에. 역시 그게 단순한 지름이 아니었어요. 얘는 SFX 사이즈거든요. 효율은 80 플러스 골드인데 야, 요즘에 이 크기 파워가 850W의 골드가 나오네요. 출시된 지 얼마 안 되는 제품입니다. 이 크기가 850W라니까 잘 안 믿어져요. 보증기간 10년인 거 보니까 품질은 자신 있다는 얘기죠. 모듈러 케이블은 풀 플랫 케이블이고 와이어는 16게이지짜리 썼습니다. 유연성은 괜찮아요. 장착하는데 힘들 것 같지 않습니다. 얘가 750W짜리인데 3070을 못 버티고 꺼지더라는 거죠. 얘보다 겨우 100W 더 큰 건데 잘 버틸라나 모르겠습니다. 얘를 떼내고 이 자리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조금해서 귀엽네요. 자, 이건 뭐냐? 물통입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제가 만들어 놨던 물통인데요. 그러니까 수제 물통이죠.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커스텀입니다. 예, 물통 맞죠? 이 피팅의 최고 장점은 이겁니다. 얘로 조일 수가 있어요. 짧은 쪽으로 조일 때는 힘껏 조이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암수 연장 피팅이 필요하게 생겼는데 적당한 길이가 없어요. 급한 대로 암암하고 수수를 이용해서 암수 연장 피팅을 만듭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길이도 적당할 것 같아요. 색깔이 안 맞아서 그렇지. 여기다가 90도로 연결할 건데 주책 없이 중간에 하얀 놈이 하나 껴가지고 이것도 나름 이쁜가?
자, 완성했습니다. 아니, 이거를 만드는 것도 좀 힘들지만 이거를 혼자서 다 찍어가면서 하려니까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어둡죠. 예, 조명도 또 셀프로 해야죠. 아, 라디가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거는 루버핀이 구리라서 그래요. 저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색이 안 됩니다. 그냥 저렇게 녹슨 분위기로 써야 돼요. 누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드를 장착하지 않고 이 상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조명 감독 불 꺼. 네. 아, 물은 제가 용액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전부 다 색깔이 있는 용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제 거 같았으면 아무 색깔이나 그냥 잡히는 대로 넣으면 되는데 지금 블럭하고 펌프는 제 게 아니다 보니까 색깔 있는 용액을 쓰기가 좀 곤란합니다. 나중에 구석구석 닦아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투명 용액은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극초순수로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뭐 오랫동안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극초순수 쓰면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물 투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얼음부터 투입하겠습니다. 아, 분명히 지금 돌기는 도는데 저 바람개비가 안 도네요. 얘가 방향이 있었던가? 아무튼 저 바람개비는 전혀 안 돌고요. 여기로 봐서 물은 열심히 잘 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분명히 물은 잘 돌고 있는데 바람개비는 안 돕니다. 뭐 DDC 펌프 많이 조용해졌다더니 갈 길이 아직 멉니다. 마이크 가까이 해가지고 소음 한번 들어볼게요. 한 30분 정도 놔뒀다가 다시 한번 소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팬은 블링블링 하죠. 제가 스위치도 달아놨습니다. 예, 기포 빠지고 나니까 상당히 조용합니다. 펌프 소음은 거의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펌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사실 저 펌프만으로 유량이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우징의 구조도 중요한데 저는 저 하우징이 블럭을 겸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성능이 신통치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수로의 전체적인 높이나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 라디에이터도 작지 않은 크기고 저 바람개비도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돌아가질 않으니까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도 이 높은 데까지 물을 잘 뽑아 올립니다. 이 물통은 제가 예전에 만들 때 이 위쪽에 밀봉 처리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 빨대도 끝부분에 방수 실리콘으로 막아놨고 물 셀만한 데는 전부 다 실리콘 처리를 해놨습니다. 거꾸로 들어도 물이 안 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압력 밸브를 겸할 수 있는 밸브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이거 풀르면 그때서야 공기가 빠지는 거죠. 아무튼 이 수면이 움직이는 모양으로 봐서 물이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쿨링 성능은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거고 펌프의 힘 자체는 생각보다 센 것 같습니다. CPU는 1700K고 램은 이걸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온라인인지 올로인지 뭐 하여튼 3200에 CL14짜리예요. 제가 이램도 영상을 찍어놨는데 스포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하여튼 재밌는 램이에요. 예, 바이오스에서의 온도는 15도예요. 52배수 램 4600, 링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실내 온도는 14도고요. CPU 온도는 코어별로 18도에서 21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완주했습니다. 잔착합 틀어진 거 없고요. 전압은 1.42V의 레벨 6 줬고요. 최고 온도는 88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램 오버는 4600에 17, 17, 17, 34 줬고요. 세브란타는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 똑같은 세팅으로 뚱뚱한 이얼라디에서 돌린 적이 있거든요. CPU 블럭은 EK 수프리머시였습니다. 그때 최고 온도가 82도가 나왔었는데 일단 라디의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블럭의 성능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했었어야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최고 온도 88도면은 최소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블럭의 가격이 60몇 달러 정도밖에 안 하는 걸 생각하면 가성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블럭하고 하우징을 따로따로 따져봐도 각각 이거보다 비싼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도 가격이 많이 착하고 성능도 준수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공간 차지를 덜 하기 때문에 작은 시스템에 쓰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용하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점은 블럭을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옛날에 연탄을 써본 세대들은 연탄 갈아 낄 때 이 구멍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블럭이 장착할 때 그 연탄 구멍 맞추기를 해야 돼요. 그 점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 솔직히 성능이 잘 나와서 분해하려고 하니까 아깝네요. 물론 이 빌린 것도 돌려드려야 되지만 이건 뭐 똑같은 거 하나 사드려도 되니까. 근데 얘네들 때문에 답이 없는 거죠. 이라디를 쓰실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얘도 성능 잘 나옵니다. 이제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 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이거 하나 썰고 이거 쓸고 일로 빼면 됩니다. 예, 그릇 같은 거 하나 받쳐 놓고요. 그거 말고 이거 썰라고. 다행히 와샤 자국은 안 남았습니다. 와샤! 요게 뒤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요 안에들은 나사를 못 써먹었네요. 이게 얘랑 호환되는 펌프 하우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 짝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별로잖아요. 이게 뭐니 이게. 그래서 이거 대신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펌프탑이에요. 여기 안에 이렇게 나사가 있단 말이죠. 얘를 갖다가 여기다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것들은 또 이걸 펜선으로 해놨네. 이거 펜 꽂는데 꽂으면 이거 RGB 100% 탑니다. 분명히 이거 5V짜리거든요. 이거는 이 모터랑 결합해가지고 펌프로 쓰는 거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얘보다는 이 나사입니다. 이 나사가 있어야 얘를 갖다가 여기다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아이템은 이겁니다. 얘는 알파쿨에서 나온 저소음 세라믹 펌프인데요. 원래는 이런 모양이 아니고 당연히 여기 이렇게 보호 캡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전선 부분을 다시 떼우기 위해 가지고 이 캡을 제거했든가 아니면 SFF 환경이 워낙에 극한 조건이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공간을 아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체중 감량할 때 침까지 뱉는다고 그러죠. 요거라도 제거해서 그만큼이라도 공간의 이득을 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고요. 진짜 펌프에 해당하는 부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밑에 달린 이거는 펌프 하우징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요 구멍이 빠가가 난 상태입니다. 이런 구멍이 빠가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예 막아버리든가 아니면 연장 피팅을 사용해서 여기 지금 빠가가 난 부분은 실리콘으로 떼어버리고 그 연장 피팅에 있는 G4분의 1 홀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방식으로 연장 피팅을 끼우게 되면 걔는 다시는 못 뺍니다. 그냥 여기다가 완전히 붙여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막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번 막으면 다시는 못 열어요. 그런데 막아버리는 방법은 지금 쓸 수가 없는 게 이게 이 하우징에서 유일한 출수구예요. 나머지 구멍들은 다 입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은 반드시 써야 되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장 피팅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이 펌프는 내버려두고 이 하우징만 새로 사서 교체를 하는 방법이 있긴 있죠. 근데 그러기에는 이 펌프가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얘도 보니까 지금 쓰레기통으로 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우징을 새 걸로 교체할 바에는 그냥 통째로 버리는 게 낫고요. 이 펌프를 계속 쓰고 싶다면 얘를 살려야죠. 일단 살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건데요. 7mm 연장 피팅입니다. 이런 암수 연장 피팅 중에서는 이게 제일 짧은 거예요. 제가 미리 한번 끼워봤는데 이건 뭐 따로 실리콘 처리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끼울 때부터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끼워봤는데 이게 잘하면 그냥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끼우는 피팅 종류에 따라서 빠가에 아주 취약한 피팅도 있고요. 웬만해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피팅도 있는데 얘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구독자님께서도 빠가가 난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눈으로 보기에도 이 나사산이 제 형태가 아니거든요. 빠가가 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피팅 같은 경우에 저 남아있는 나사산만으로도 충분히 결합이 됩니다. 나중에 작동시켰을 때 혹시나 누수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안 생기면 그냥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피팅 끼울 때 빠가가 안 나게 하는 요령은 이 방향으로 힘을 주면서 돌리면은 빠가가 웬만해선 안 생깁니다. 그랬는데도 빠가가 생기는 경우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비스듬하게 들어간 거예요. 제대로 수평을 맞춰서 이 방향으로 눌러주면서 돌리면은 빠가 안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요. 여기서 끝까지 그냥 최대한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조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손으로 돌리다가 제일 마지막에 한 이 정도 조여주면 물 절대 안 셉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힘줘서 세게 돌렸을 경우에 조금 더 돌아갈 여유가 남아있을 정도, 그 정도에서 멈추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만 조여도 물은 절대 안 새요. 누수가 걱정되니까 여기서 그냥 막 힘줘가지고 더 조이는 건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 정도 힘으로 조여놓으면 여기 연결한 뭔가를 풀릴 때 얘가 같이 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뭔가를 풀릴 때는 이미 물이 빠져 있든가 아니면 물을 뺄 때 이렇게 풀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힘으로 조였을 때 주의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컴프레션 피팅이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호스가 연결되어 있다고 쳤을 때 그 호스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 보면 잘못하면 얘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세게 조여가지고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바가 문제를 떠나서 이 하우징 자체에 크랙이 갈 수도 있고요. 심각하면 오링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스템을 또 한번 새로 만들 건데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사용하고 물통은 스타벅스 물통에서 다른 걸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게 뭐 펌프 크기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아주 미니멀한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통도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는 좀 작은 놈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물통 박스는 크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40mm짜리란 얘기예요. 아까 라디에이터는 제가 작은 거 단다면서 무식하게 큰 걸 달았는데 얘는 진짜 작은 게 맞습니다. 예, 요만합니다. 이거는 와류 방지하는 스펀지 같은데 얘는 빼고 하겠습니다. 이물통을 갖다가 얘한테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가 앞놈, 얘도 여기가 앞놈. 그러니까 수수 피팅이 하나 필요합니다. 요게 순놈 피팅이에요. 예, 이렇게 생긴 거죠. 펌프하고 물통은 완성됐습니다. 사이오닉에서 나온 블럭인데요. 자, CPU 블럭은 얘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럭은 테스트가 끝나면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신청이란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달아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분이 2분 이상이면 추첨으로 결정하겠습니다. RGB 포함해서 다 정상 작동합니다. 풀세트 다 가지고 있고요. 이게 원래 이렇게 쏙 빠져가지고 이런 색깔로 갈아 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덜렁덜렁 하는 게 싫어가지고 제가 양면 테이프 작업을 좀 해놨더니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끈적한 이 상태로 발송하겠습니다. 자, 이놈이 이 정도의 부하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펌프의 크기는 겨우 요만합니다. 근데 지금 라디도 굉장히 큰 놈이 달려있고 고점하고 저점의 단차가 50cm가 넘어요. 그리고 수로 중간에 있는 바람개비도 안 돌아갑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부하를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조그만 펌프로 물순환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돌려보겠습니다. 강하게 키워야 돼요. 호랑이가 자기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기어 올라오는 놈만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못 올라오는 놈은 버리는 거죠. 이 테스트를 감당하지 못하면 버립니다. 아, 이거 내 거 아니구나. 버리고 잠수를 탑니다. 아, 이 물통은 버리면 안 되지. 아무튼 이 테스트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펌프가 어느 정도의 부하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기 때문에 만약 통과 못하면 그냥 새드 엔딩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쫄쫄쫄이라도 흘러간다면 링스 돌려볼 거고요. 물순환 안 되면 포기. 그러니까 이 물통 자리에 물통 대신 펌프를 달 겁니다. 이 라디를 힘겹게 통과한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올라오면은 제대로 순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못 올라오면 순환 못 하는 겁니다. 뭐 요 정도에서 힘이 붙여서 못 올라오면 그냥 깨끗이 접을 거고요. 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여길 못 넘어가가지고 실패를 하면은 제가 이 호스를 잘라가지고 낮춰 달겠습니다. 저의 관용은 거기까지입니다. 강하게 키워야 돼. 여기까지도 통과 못하면 싹수가 긁는 거예요. 절벽을 못 끼워 올라오는 새끼는 버려버리는 거죠. 예, 호랑이 정신, 예, 그게 필요합니다. 자, 물 채우고 누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처참한 사투의 흔적이 보이시겠지만 제가 별짓을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돌아요. 물은 여기 지금 차 있는 상태고요.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기어 올라오나 보려고 했더니 떨어지면서 바로 죽었나 봅니다. 깨끗이 포기하게. 펌프에 걸리는 부하가 많아서 순환을 못 시킨 줄 알고 라디도 띄어내고 수로로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블럭하고 바람개비 밖에 달린 게 없어요. 그래도 물을 못 밀어냅니다. 돌아는 가거든요.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각도를 세워봐도 마찬가지고요. 이 물통을 여기다가 달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어 올라오라고 절벽에서 떨어뜨렸는데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죽은 줄 알았더니 절벽에 떨어지기 전부터 이미 죽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얘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자,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한다 그러면서 지금 며칠째 고생하고 있어요. 진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고 이제 남은 방법은 이 구멍으로 직접 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상하게 물통으로는 물이 안 들어가고 구멍도 좀 가리는 것 같아요. 얘만 따로 뜯어서 해봤더니 요 구멍이 물이 제일 잘 들어가더라고요. 요 구멍에다가 얘로 직접 물을 넣어줄 거예요.
라디에이터도 흉악한 크기에는 떼버리고 이 선량한 크기로 바꿨습니다. 아주 선량한 애예요. 그냥 정상적인 240 라디입니다. 두께만 약간 두꺼운 편이죠. 자, 이번에도 절벽에서 못 끼어 올라오면 제가 절벽에서 뛰어내리겠습니다. 진짜 이번엔 성공하자. 아이, 또 안 되네. 오, 된다. 아, 되는 것 같아요. 야, 이 별거 아닌 거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눈물이 다 납니다. 얘 분해해가지고 중간에 이것까지 뺐어요. 이 구멍이 하도 작아서 표면 장력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가나 그래가지고 얘까지 뺐습니다. 결국은 성공을 시켰습니다. 뭐 흑백의 조화랄까? 펜 색깔로 봤을 때 급조한 티가 납니다. 거의 분위기가 일체형 순행에서 호스만 길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잘 돌고 있습니다. 링스는 이제 한 바퀴 남았는데 완주할 분위기죠. 예, 링스 완주했습니다. 잔차값 틀어진 거 없고요. 지플값은 최고 539까지 나왔습니다. 최고 온도는 88도까지 나왔어요. 라디 크기 차이가 있어서 CPU 배수하고 CPU 전압은 51배수에 1.37V로 낮췄습니다. 이런 선량한 라디로는 52배수가 안 돌아갑니다. 숭악한 라디를 써야 52배수로 돌릴 수 있어요. 예, 램오버는 이렇게 했고요. 4600에 17, 17, 17, 34 좋습니다. 이 조그만 펌프도 이 정도 부하에서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뭐 라디 크기가 커지고 수로가 복잡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는 여유있게 돌립니다. 이 펌프만이 22달러인가 그렇고 이 하우징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비싸진 않겠죠. 가성비 면에서 아주 쓸만한 펌프인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요. 작은 시스템에는 충분히 쓸만한 펌프가 맞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